네, 안녕하세요. 네, 저 보안뉴스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권준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그다음에 직접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좋은 강연 들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서로 같이 질문하면서 좋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토크 콘서트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를 올해를 좀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적 공격이라든가 다크웹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 공급망 공격, 어떤 이런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의 세 가지의 키워드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다크웹, 그다음에 악성 코드 뭐 이런 세 가지를 바탕 표적 공격 해가지고 좀 따로따로 또 좀 요청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하면 아마 이제 기업의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 올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하셨는데 너무 또 저희 의도에 맞게 다 잘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간단하게 좀 별도의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강연해 주신 S2W 각경주 이사님. 요즘에 이제 다크웹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다크웹에 막 기업 정보도 올라간다 그러고 뭐 각종 범죄 정보들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다크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고 사실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다 뭐 들어가서 뭘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간단하게 기업 보안 담당자 수준에서 좀 어느 정도의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보안 담당자 분들이 다크웹의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보시는 데는 그 상당한 좀 애로사항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약간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그 네트워크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다크웹이 뭔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유명한 포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 정도는 구글 검색을 해봐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 볼 수 있는 그런 게시물 등급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좀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접근을 하셔야 보실 수 있는 건데 이것까지 하시는데 이제 리소스를 얼로케이션 할 수 있느냐 그 내부 보안팀에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각 기업마다 좀 다른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다크앱이 뭔지 포럼이 어떤 게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아까 잠깐 강연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금 더 정기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든가 뭐 매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크웹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계정들이 최근에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좀 그런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네, 아니면 그런 부분 선까지는 좀 보안 담당자들도 알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장영구 이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CTI,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이슈가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들이 조금 최근에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CTR을 통해서 좀 발견이 돼서 대응이 됐다. 혹시 좀 기억할 만한 좀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그것을 좀 저희가 아무래도 위에서 고객 정보라든가 이것을 좀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요. 그거 외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례를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이제 특정 고객사가 있는데 저희는 물론 이제 그 CTI 시스템 자체를 제공하는 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서비스 단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통해서 내부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바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어떤 특정 의심되는 그 사항이 식별이 되어서 물론 이제 한국 국내 회사는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의뢰받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다행히 이게 피싱 공격에 대한 징후가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 일부 그 최초 벡터로서 활용하는 이런 일반 몇 개의 디바이스들이 식별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것이 무장화되기 이전에 이게 확인이 되어서 더 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CTI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그너처들의 집합이다 보니까 이것이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런 이제 사례들도 같이 첨부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CTI가 좋은 어떤 하나의 좀 대응 방법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떤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종현 이사님, 지금 얼마 전에도 사실 이런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뭐 이런 데들이 국가 지원을 받는 이제 해커 조직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진짜 북한하고 맞닿아 있고 중국하고도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사실 인식도는 많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방산기업도 마찬가지로 타깃 공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님 보시기에 이런 건 정말 속을 수밖에 없겠다. 아까 뭐 사례들을 잘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좀 아니면 이런 표식이나 이런 특징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사항 뭐가 있을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북한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공격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 초반에 공격들을 탐지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보안 전문가분들도 이걸 초기에 우리가 사전에 대응하겠다라는 뭐 이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어제 우리가 이제 누리호라고 또 발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공 우주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공격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전담 인력들이 오랫동안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죠. EDR이라든지 뭐 안티 말웨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업무를 보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보안 담당자분들이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식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내 앞에 지나가는 사이버 위협들을 사실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언론에 나오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보안업체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챙겨보면서 이거를 우리 회사, 우리 기관에도 들어올 수 있는 공격이겠구나, 이런 사례들을 유사한 사례들을 우리도 탐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공격자들이 어떻게 보면 한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나라에선 조선어라고 하지만 표현상의 일부 조금씩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통신 제어 서버하고 통신을 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어떤 해외 공격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 또 언어적인 표현에서도 습관적인 표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지금 그런 공격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어떤 메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시고 좀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캐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우리 양하영 팀장님께서 이 기업 타깃 어떤 그 메일 유형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팀장님께서 분석하시면서 이건 진짜 속겠다, 이거는 담당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혹시 어떤 기억에 남는 어떤 유형이라든가 어떤 사례가 좀 있으면 잠깐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도플페이머라고 하는 랜섬웨어 소개할 때 엑셀 문서를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그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엑셀 문서를 실행했을 때 그냥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미지를 클릭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문서 파일 위주로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빼먹었는데, 사실 이 도플페이머라고 하는 랜섬웨어 자체도 인스톨러 설치 파일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파일 형태는 사실 백신에서는 정상 프로그램으로 많이 판단하기 쉬운데, 그리고 랜섬웨어도 그냥 단순하게 실행했다라고 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설치 파일로부터 부여받은 키 값을 입력해야지만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백신이라든가 보안 제품의 탐지를 우회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어졌다라는 게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각자 다른 좀 키워드로 발표를 좀 해주셨는데 이번엔 공통으로 한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기업의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안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거 한 가지씩만 좀 꼽아주시는 걸로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곽 이사님부터. 네. 네, 뭐 한 가지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저 말씀드려보면 지금 오늘 주제가 랜섬웨어가 좀 있었으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랜섬웨어를 대응할 때 제 발표 자료에도 있었고 양하영 팀장님 발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 랜섬웨어 자체에 집중을 하시기보다 랜섬웨어가 어떻게 최초에 침투하고 걔네들이 어떤 인프라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전반적인 랜드스케이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랜드스케이프 큰 그림 안에서 각각 포인트가 있어요. 바잘 로더라든가 뭐 스틸러라든가 그리고 다른 트릭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주셔야 뭐 보안 담당자분들 IOC 침해 지표 이런 거 계속 피딩 받으시잖아요. 그런 걸 받으실 때 랜섬웨어 그 바이너리 MD5를 달라 이런 것보다는 걔네들이 최초 침투할 때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벤더에게 그 스틸러 그리고 본넷들 이런 침해 지표를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좀 더 대응하는데 전략적으로 수립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영국 이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하나만 찝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앞서 S2W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속해 있는데요. 가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면에서 보면 취약한 요소가 어딘지 내 자산을 모르고서 그것을 식별하는 것도 참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또한 숨어 있는 자산 또는 이제 연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된다면 이건 아무리 밖에서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이런 홀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서 위협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떤 정책을 갖고 통제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그런 가시성을 확보해야 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문 이사님. 네. 저는 이제 여기 공공기관이나 이제 기업에서 보안 업무를 보시는 분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내부에는 지침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SNS는 뭐 내부 소속을 밝히지 말아라 또는 외부 메일을 업무용으로 쓰지 말아라 이런 이제 사실 보안 지침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일을 하다 보면 개인 뭐 네이버나 지메일이나 이런 걸로도 업무 메일을 또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또 SNS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전문 분야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공개되어 있는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공격 포인트가 이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보안 담당자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영업이나 뭐 회계팀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개인적인 메일들은 업무용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쪽으로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하영 팀장님. 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기업 내부 정보 유출 사례를 봤더니 그 MS 익스체인지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서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설치되고 정보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취약점 패치와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를 보면 취약점 패치가 돼 있지 않은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그니베르 랜섬웨어도 I 취약점을 이용해서 유포된다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패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고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가시성 확보, 그다음에 이제 메일
관리의 중요성,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떤 기업용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패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사실 오늘 얘기 정말 반나절 동안 다 들어도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더 좋은 기회 만들어서 또 좋은 자리 만들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강연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